그날 새벽 유병호 사무총장은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해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사건. 당초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해경이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 뉴스를 본 뒤 즉각 감사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YTN 그때 YTN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그 해경청장인가 하는 분이 지금까지 해서 다 속에 또 고해성사 비슷한 거 하시도 그 이미 확인이 된 거죠. 그때는 1초도 아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그 비서관한테 1급 회의를 총장이 주재하거든요. 이거는 무슨 정책 이런 게 아니고 감찰이고 감사의 영역이다. 군과 안보 라인이 관련된 사안의 감사를 TV 뉴스를 보고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특정 감사를 할지 말지를 테레비 보고 하십니까? 이 헌법에서 얘기하는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하셔야지. 그리고 결정을 제가 하라고 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감사위원들하고 협의하셔야죠. 일반적으로 감사 대상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합니다.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전 정권 주요 사안들을 의결 없이 곧바로 특별조사국에 보내 감사를 실시하게 했습니다. 마광렬 전 특별조사국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특별조사국은 긴급한 직무감찰을 위해 설립한 기구인데 유병호 사무총장 들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감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사 사항을 정할 때부터 이게 왜 우리가 이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필요한 감사인지부터 한번 심각한 고민과 숙고 끝에 이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최종 확정하면 연간 감사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연간 감사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감사 사항들이 갑자기 감사를 착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감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한 시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이날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수석과 문자로 감사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돼서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듯한 문자가 공개됐었죠. 전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의 해명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포할 예정이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직무를 감찰하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부터 대통령실과 밀착되어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실의 요구에 부응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죠.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이 뭐냐? 감사원은 결국 감사를 통해서 그 국정 운영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이 감사는 우리 감사원법에 있다시피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성을 견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견지하면서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하면 곧장 감사가 뒤따랐습니다.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언급한 지 한 달 뒤 감사관들이 한 업체에 들이닥쳤습니다. 축산 관련 인공지능 분야의 유망 기업 한국축산데이터였습니다.
이 업체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표하고 시연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탑플랜을 통해서 농가는 월간 약품값이 50% 이상이 감소하였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2020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호평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마 농축산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많은 데이터 다운로드 숫자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런데 인공지능 관련 국가지원 사업을 감사하던 감사원이 민간 기업까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뭐였어요? 감사의 이유는 저희가 구축한 특히 축산 데이터의 데이터가 부실하게 구축되었다라는 게 이제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감사관들은 이 업체가 제출한 국가지원 사업 지원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있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감사원은 문 대통령 사진을 왜 사업계획서에 넣었느냐, 문 대통령과는 무슨 관계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었는데 우리는 문 대통령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참여해서 어느 정부든 간에 1등 AI 기업으로서 인정받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답변을 했더니 이제 뒷부분을 빼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과를 생각해서 넣었다라는 문구만 문답서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생각과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연루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대표님이 그때 드신 겁니다. 지원 예산에 대한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황당한 질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구축했을 때 이 박스를 친 게 있었는데 보통 박스를 칠 때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왼쪽 상단의 꼭지점에서 한번 클릭을 하고 쫙 드래그를 하면 사각형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근데 점을 4개나 찍었는데 사각형이니까 점은 4개인데 왜 데이터의 좌표값이 2개밖에 없느냐. 이건 횡령이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관리하던 축산 농가까지 찾아가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가장 황당한 점들은 한국축산 데이터가 횡령을 저질렀기 때문에 왔고 이거에 협조를 안 하면 당신들도 불이익을 받으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를 이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저희 어찌 보면 저희 고객사들이나 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인데 가뜩이나 이제 좁고 폐쇄적인 이제 산업군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당시 이 업체는 해외 축산 농가와도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경노겸 대표에 대한 6개월 출국 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구해 받아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감사원은 이 업체가 14억 원을 횡령했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수사 요청까지 했습니다. 공표도 하고 출국 금지도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면 재빠르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2년 반이 넘도록 아직까지 저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마치 유령이랑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정답을 정해놓은 표적감사가 과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말 모르겠고. 한국축산데이터에 불똥이 튀었던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 감사원은 특별점검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점검 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특별점검 하지도 않았죠. 그냥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근거자를 만들어낸 거죠. 그 이권 카르텔이 진짜 있구나 이렇게. 한국축산 데이터는 희생양이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무실에 원래 사람이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 여기 사무실에 꽉 차 있었고요. 감사를 받은 지 2년 만에 직원 86%가 퇴직했습니다. 직원분들도 이제 여기저기 나가면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한국축산데이터의 대표이사가 감옥에 들어갔다는데 사실이냐? 라든지 어디에 발표를 하러 갔는데 저희 회사 이름이 박혀 있으면 심사위원들은 바로 X표를 치고 이제 걸른다든지. 유병호 감사위원은 R&D 분야 감사는 감사원이 원래 기획한 과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 더 추진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시야가 훨씬 넓고 멀리 보실 텐데 더 빠르시잖아요. 해난에 대해서 아주 감각적으로 빠르시던데 그거 멍청하게 감사원에 있으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갖다가 뭐 정권에 맹종하기 위해서 감사권을 발동,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그거는 비겁한 거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 5천만을 걱정하시면서 하시는데 감사원이 할 건 아니고 국익에 도움되고 감사원에도 도움되고 대상기관에도 좋은 정책 대안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하게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죠. 누가 어느 대통령이 하시든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전 정권 주요 사안과 인사에 대한 감사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라는 뼈아픈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해감사, 통계감사, 선관위 그리고 또 사교육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이 뭐 대통령이 뭐 한 말씀 하시거나 아니면 또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좀 전 정부에서 좀 시끄러웠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직권으로 하는 감사사항들이 특히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감사들은 다 어떤 용산이 관심이 있는 사항을 감사원 우리 유병호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알아서 한 사항들이 많다는 게 평가입니다. 침묵하던 감사원 내부에서도 마침내 균열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국장, 과장 등 감사관들이 실명을 내걸고 주휘부를 정면 비판한 겁니다. 최근에는 실명으로도 이게 조금 뭐 지휘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좀 반성을 하고 좀 개혁을 합시다. 그거를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너의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를 잘하고 있는데 내부 총질을 하냐. 그래서 타이거들이 볼때같이 막 그 게시판에서 막 공격을 하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인사 조치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완전 이틀막이죠. PD수첩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통상적인 직무 감찰일 뿐 표적 감사는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